저는 그날 이후로 누군가 제게 밤에 혼자 산에 가본 적 있느냐라고 물으면 절대 없다고 대답합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직도 새벽에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 그날의 냄새가 먼저 떠오릅니다. 젖은 흙 냄새, 오래된 나무가 비를 머금은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쇠 냄새였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공포도 희미해진다고 말하지만 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의 기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잊고 싶을수록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그 산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윤입니다. 올해 36살이고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자연 생태를 조사하는 업체에서 현장 조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일은 계절마다 지정된 산림구역을 돌아다니며 식생 변화와 야생동물의 흔적을 기록하고 훼손된 지역을 촬영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혼자 깊은 산속을 걸어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일을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산을 자주 다녔고 아버지가 등산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새벽마다 산에 올라 해가 뜨는 모습을 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을 무서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비가 많았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기도 전에 며칠씩 비가 이어졌고 산길 곳곳이 무너졌다는 소식도 자주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 조사 일정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했습니다. 예정된 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게 된 구역은 강원도 인제군 깊숙한 산림보호구역 근처였습니다. 일반 등산객이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고 허가를 받은 조사원만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휴대전화도 대부분 터지지 않았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임도도 중간에서 끝났습니다. 함께 가기로 했던 선배는 전날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팀장은 하루만 미루자고 했지만 비 예보가 다시 잡혀 있었습니다. 도윤 씨 혼자 다녀올 수 있겠어요? 그 질문에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하루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이라도 망설였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반, 회사 차량을 몰고 출발한 저는 아침 8시쯤 임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공기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달력을 보면 아직 10월 초였는데 겨울 새벽처럼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배낭을 메고 GPS 장비와 카메라, 필기 도구를 챙긴 뒤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2시간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젖은 낙엽이 발밑에서 눌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딱따구리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참나무 잎사귀,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예정된 지점마다 사진을 찍고 나무의 상태를 기록하고 작은 계곡의 수량까지 확인했습니다. 오전 일정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GPS 화면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배터리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예비 배터리로 교체했지만 화면은 계속 같은 좌표만 표시했습니다. 전원을 껐다 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끊긴 것처럼 커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이 지도를 꺼내 현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에서는 GPS가 잠시 오류를 일으키는 일이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집중하느라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이상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벌레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 아주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깊은 산에서는 오히려 여러 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마치 누군가 모든 소리를 가져가 버린 것처럼 적막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짧고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슴이나 멧돼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움직이는 기척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동물이 지나가면 낙엽 밟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 한 번뿐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신경 쓰지 말자며 다시 걸었습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또 들렸습니다. 딱! 이번에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거리는 아까보다 조금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숨까지 죽였습니다. 산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가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긴장했나 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발 내딛자마자 딱! 바로 제 뒤에서 들린 것처럼 가까웠습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개만 천천히 나무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젖은 흙 냄새 사이로 희미하게 쇠가 녹슨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 냄새와 비슷했지만 훨씬 오래된 금속 냄새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녹슨 철제 구조물이 있나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숲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제 발자국뿐이었습니다. 조사를 계속해야 했기에 마음을 다잡고 다음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산불 이후 복원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위해 사진을 찍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른 직후 화면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것이 하나 보였습니다. 사진 속 나무들 사이에 사람처럼 보이는 검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 키 정도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들어 실제 숲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 사진을 확대해 보려 했지만 파일이 깨진 것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오류라는 표시만 반복됐습니다. 순간 괜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동시에 이상을 일으키는 날도 있긴 합니다. GPS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선 계속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제 목소리가 숲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메아리가 희미하게라도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 목소리가 숲속으로 들어간 뒤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소리를 받아 삼켜버린 것처럼. 그 순간 다시 딱! 이번에는 오른쪽 언덕 위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개 사이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나무 뒤로 몸을 숨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착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안개는 바람도 없는데 아주 천천히 나무 사이를 흘러다녔습니다. 조금 전 무언가가 몸을 숨긴 것처럼 보였던 자리엔 이제 굵은 소나무 줄기들만 서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착시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젖은 공기와 안개가 겹치면 단 사람 눈은 얼마든지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은 그렇게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천천히 언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다른 조사팀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이라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낙엽을 밟는 제 발소리만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걸음 오르자 방금 전까지 맡지 못했던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젖은 흙 냄새, 썩은 낙엽 냄새,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오래된 쇠 냄새. 아까보다 조금 더 짙었습니다. 언덕 위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봤지만 역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흔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 껍질에 길게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곰이나 멧돼지가 남긴 흔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정했습니다. 3줄. 거의 같은 간격으로 아래에서 위까지 곱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상처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듯 나무 속살이 아직 밝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이번에는 사진이 정상적으로 저장됐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확인하는데 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긁힌 자국 아래쪽 흙이 누군가 밟은 것처럼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발자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발 모양이 달랐습니다. 등산화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맨발처럼 보였습니다. 발가락 모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비가 온 뒤라 흙은 아직 촉촉했습니다. 발자국은 비교적 선명했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 뒤꿈치보다 발가락 구분이 훨씬 깊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발끝으로만 힘을 주며 걸은 것처럼. 저는 무심코 주변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발자국은 3개 정도 이어지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어지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비탈 아래에도, 낙엽 위에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간 이유 없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습니다. 치직, 치직. 저는 반가운 마음에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입니다. 들리십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 너무 약해서 누구 목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팀장님입니까? 다시 잡음. 거기. 이번에는 분명 그렇게 들렸습니다. 거기. 그 뒤는 전부 찢어진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안테나를 돌려가며 여러 번 호출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산에서는 전파가 불안정한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전기를 다시 배낭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왜 하필 그 한 단어만 또렷하게 들렸을까?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예정보다 조사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3시 전에는 하산을 시작해야 해가 지기 전에 차량까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조사 지점을 하나만 더 확인하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지점은 계곡을 하나 건너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물줄기였지만 며칠 동안 내린 비 때문에 수량이 꽤 늘어나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바위를 밟으며 건너던 중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무릎까지 물에 빠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반대편으로 올라가는데 제 등산화 바닥에 검붉은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흙 색깔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보니 진흙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갈색의 아주 미세한 가루였습니다. 손으로 문질러 보니 쇠 냄새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계곡 근처 어디선가 철 성분이 많이 섞인 흙이 나고 생각하며 털어냈지만 왠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지막 조사 지점은 작은 공터였습니다. 지도에는 오래전 산림관리용 쉼터가 있던 자리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착해보니 건물은 이미 철거된 뒤였습니다. 콘크리트 기초 일부만 남아있었고 주변에는 잡목이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몇 장 찍고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 이번에는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잠시 뒤 탁! 같은 간격, 같은 힘. 누군가 나무를 손바닥으로 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탁! 또 들렸습니다. 방향은 공터 건너편 숲속이었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몇 초 뒤 탁!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산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바로 대답을 합니다. 조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계속 냈습니다. 탁! 잠시 뒤 탁!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배낭을 메고 공터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탁! 소리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멈추고 걷기 시작하면 다시 들렸습니다.
마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등 뒤를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탁, 탁, 탁. 저는 결국 거의 뛰다시피 숲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10분쯤 정신없이 내려왔을까요? 익숙한 갈림길이 보여야 할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었습니다. 분명 오전에 지나온 길인데 낙엽으로 덮여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나침반도 꺼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쪽을 가리키지 못하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 움직였습니다. 설마 처음으로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순간 너무 반가워 바로 화면을 켰습니다. 신호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엔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녹음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수로 버튼을 눌렀나 싶어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처음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약 10초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라니야. 조금 전 숲에서 혼잣말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끝난 뒤 분명 그 자리에 없었던 다른 목소리가 아주 작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아직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분명 존재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는 전혀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기계 오작동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예전에 삭제된 파일이 겹쳐 녹음되는 경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의 생성 시간 오후 2시 31분. 바로 제가 혼잣말을 했던 그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해가 지기 전에 이 산을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배낭을 다시 단단히 조여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쯤 걸었을 때 나무 한 그루에 빨간 페인트로 칠해진 오래된 표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표식은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여 분 전 공터를 떠나기 직전에도 분명 같은 나무에서 봤던 표시였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나무 밑동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까 무심코 떨어뜨렸던 작은 검은 볼펜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앞만 보고 계속 내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밑에 떨어져 있는 검은 볼펜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 분명 저는 공터를 등지고 내리막길만 걸었습니다. 갈림길도 지나고 계곡도 건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출발했던 공터였습니다. 제가 떨어뜨린 볼펜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숙여 볼펜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느꼈습니다. 억지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침착하자. 현장 조사원으로 일하면서 길을 잘못 드는 사람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공포를 느끼면 자신도 모르게 원을 그리며 걷는 경우가 있다고 교육받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배낭에서 형광색 리본을 꺼냈습니다. 조사 중 이동 경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터 입구 나무까지 하나의 리본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혹시 또 같은 곳으로 돌아오더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나침반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도에 표시된 계곡 물길을 따라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니 결국 임도와 만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터를 떠난 지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물소리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졸졸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돌을 하나씩 물에 던지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첨벙거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첨벙, 잠시 정적, 첨벙, 또다시 같은 소리. 저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혹시 멧돼지라도 물을 마시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계곡 쪽을 내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곡은 비 때문에 물살이 조금 빨라졌을 뿐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첨벙, 바로 제 앞에서. 하지만 물 위에는 아무런 파문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눈을 비볐습니다. 피곤해서 착각하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첨벙, 이번에는 제 뒤쪽에서 들렸습니다. 반사적으로 돌아봤지만 숯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안쪽이라 일반인은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 화면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시계만 크게 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7분. 저는 멍하니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네. 조금 전 녹음 파일을 확인했을 때는 분명 2시 30분이 넘었었습니다. 배터리를 껐다 킨 것도 아닌데 시간이 뒤로 돌아갈 리는 없었습니다. 전원을 완전히 껐다 다시 켰습니다. 잠시 뒤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정상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08분, 혼자 괜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계들이 오늘 단체로 말썽을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등 뒤에 시선이 꽂혀 있는 것 같은 감각, 그것만큼은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계곡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10여 분 뒤 드디어 오래된 등산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는 길이었지만 사람 손을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밧줄, 부러진 계단, 이끼가 낀 안내 말뚝,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길만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말뚝 가까이 다가간 순간 이상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판 글씨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아래쪽에 검은 유성펜으로 누군가 문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뒤를 확인하지 마세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으로 적어 놓은 낙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등산객들 사이에는 이상한 낙서가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말뚝 뒤쪽을 돌아보는 순간 또 다른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오래된 글씨였습니다. 나무 자체를 칼로 긁어서 새긴 흔적이었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마. 순간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산에서 조난 예방 문구를 새길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두 문장이 묘하게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주변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진 것도 아닌데 숲이 갑자기 그늘에 잠긴 것처럼 빛이 줄어들었습니다. 안개도 아까보다 훨씬 짙었습니다. 멀리 있는 나무는 형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윤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 조용하지만 단단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아.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조금 전 나무에 새겨진 문장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마.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아버지일 리가 없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괜찮다. 여기 봐. 도윤아. 눈물이 날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정말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발만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목소리도 따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나중에는 오른쪽,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왜 못 본 척하니? 저는 결국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젖은 낙엽이 미끄러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몇 분 동안 정신없이 달리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들키기 싫었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람은 없는데 나뭇잎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바위 틈 사이로 아주 조금만 밖을 내다봤습니다. 안개 사이로 검은 형체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무릎을 거의 굽히지 않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땅 위를 미끄러지듯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얼굴은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는 제가 숨은 바위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1분인지 10분인지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탁!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렸습니다.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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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일정한 간격. 바로 바위 뒤쪽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앞을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 있던 검은 형체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새로운 녹음 파일이 하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녹음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파일 길이가 14초였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겨우 참으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몇 초는 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 하나가 이어졌습니다. 찾았다.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제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녹음 파일보다 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녹음 속에서 그 목소리가 찾았다라고 말한 직후 파일에는 분명히 제 숨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는데 정작 그때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녹음 속에서는 분명 제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바위 뒤에 몸을 웅크린 채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단 한 번도 숨을 내쉬지 않았습니다. 배가 터질 것처럼 답답했지만 소리라도 새어나가면 들킬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녹음 속에서 숨을 쉬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파일을 다시 재생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할수록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낙엽이 눌리는 소리였습니다. 한 걸음, 잠시 멈춤, 다시 한 걸음. 누군가 일부러 천천히 걷는 것처럼 일정한 속도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귀 안쪽까지 울렸습니다. 사각, 사각. 발소리는 바위 주위를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왼쪽, 그리고 뒤쪽, 다시 오른쪽. 마치 제가 숨어 있는 걸 정확히 알고 둘러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분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몇십 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정막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은 채 귀만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바위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개만 조금 더 짙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배낭을 메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뛰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휩쓸려 뛰면 길을 더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걸으면서도 계속 뒤를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 나무에 새겨진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마.
뒤를 확인하지 마세요. 그 문장들이 누군가의 장난이라기엔 너무 정확하게 지금 제 상황과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0여 분쯤 걸었을 무렵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개 사이에서 노란빛이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랜턴이었습니다.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이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거의 달려가듯 불빛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형체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60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랜턴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임도로 내려가는 길 아십니까?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해지기 전에 내려가야 합니다. 남자는 제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천천히 제 어깨 뒤로 옮겼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자연스러워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볼 뻔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온 거 맞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는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아직 늦지는 않았어. 순간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지만 남자는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라오게. 그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통신이 되지 않았고 GPS도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남자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산길을 너무도 익숙하게 걸었습니다. 낙엽이 아무리 미끄러워도 한 번도 발을 헛디디지 않았습니다. 가끔 랜턴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발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흙인데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확인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낙엽만 살짝 움직였을 뿐 흙이 눌린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대로 제 발자국은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동안 아무 대화도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무전기 가져왔나? 예. 아까 누구 목소리 들었지? 순간 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던 일도, 녹음 파일에 이상한 음성이 저장된 일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낮게 말했습니다. 대답했나? 아니요. 뒤돌아봤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번은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뒤를 돌아볼 뻔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 산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 관리인이십니까?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이라면. 그는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산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곰 아닙니까?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 잃는 것도 아니고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살아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도 있지.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숲 어딘가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번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탁! 조금 떨어진 곳에서 탁! 반대편에서도 탁!
또 다른 방향에서도 마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게.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조금 전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탁, 탁, 탁.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사방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안개도 더욱 짙어졌습니다. 랜턴 불빛조차 몇 미터 앞밖에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지금도. 랜턴은 항상 그의 옆이나 뒤를 비추고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속도를 높여 그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얼굴을 확인하려던 순간 남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개 들지 말게. 순간 제 몸도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는 대답 대신 손에 든 랜턴을 제 발밑으로 비췄습니다. 저는 무심코 아래를 내다봤습니다. 젖은 흙 위에는 제 발자국이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 바로 옆으로 맨발 자국 하나가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발자국이 남자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맨발 자국은 제가 처음 그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제 발자국 옆에 나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누군가가 제 바로 곁에서 함께 걸어온 것처럼. 랜턴 불빛 아래 드러난 맨발 자국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젖은 흙은 발자국을 분명하게 남기고 있었습니다. 제 등산화 자국,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이어진 맨발 자국. 간격도 일정했고 보폭도 이상할 만큼 제 걸음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제가 한 걸음 내디디면 한 걸음, 잠시 멈추면 그 흔적도 그 자리에서 끝났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누군가가 제 오른쪽 어깨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온 것처럼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랜턴 불빛을 받으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게 뭡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랜턴을 든 손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였네.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는 혼자 들어왔다고 생각했지. 남자는 시선을 발자국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은 가끔 사람을 혼자 들여보내지 않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숲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던 안개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동시에 부딪히며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사각, 사각. 멀리서 또 들렸습니다. 탁!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탁탁! 여러 방향에서 거의 같은 간격으로 울렸습니다. 남자는 그 소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랜턴 불빛을 껐습니다. 순간 숲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불, 왜 끄십니까?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낮췄습니다. 남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은 놀랄 만큼 차가웠습니다. 조용히.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금은 빛보다 소리가 위험해. 저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조차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귀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바람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멀리 부러지는 잔가지, 그리고 숨소리. 처음에는 제 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제 숨 말고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길게, 규칙적으로.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제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왼쪽에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도 하나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도. 그 순간 남자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세지 말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소리의 개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넷, 다섯. 어둠 속에는 분명 우리 둘보다 더 많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탁! 바로 앞에서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제 팔을 조금 더 세게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말게. 몇 초가 흘렀습니다. 탁! 이번에는 오른쪽, 탁! 뒤쪽, 탁! 왼쪽.
소리가 원을 그리며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소리 하나씩이 사라졌습니다. 5, 넷, 셋, 둘. 마지막에는 제 숨과 남자의 숨만 남았습니다. 남자가 아주 천천히 랜턴을 다시 켰습니다. 빛이 퍼지자 숲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가세. 그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10여 분 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러다 숲이 갑자기 끝났습니다. 작은 빈터였습니다. 가운데에는 오래된 돌탑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높이는 사람 허리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린 평범한 돌탑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은 먹으로 쓴 이름. 어떤 것은 거의 지워져 있었고 어떤 것은 비교적 선명했습니다. 남자는 돌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긴, 제가 묻기도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예전 산지기들이 만든 자리야. 그는 돌 하나를 손으로 가볍게 쓸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해. 저는 돌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모르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맨 아래쪽에서 익숙한 성을 발견했습니다. 김. 그 아래에는 김도. 나머지는 이끼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이끼를 닦아내려 했습니다. 건드리지 말게. 남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함부로 확인하는 게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내려간 사람만 자기 이름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툭 무언가가 제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나뭇잎인 줄 알고 손으로 털었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감촉은 나뭇잎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손을 들어 랜턴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한 올이 손가락에 감겨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급히 바닥에 털어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갑시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보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소리였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분명 뒤에서 누군가 낙엽을 밟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보려다가 간신히 참았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걸음과 완전히 같은 리듬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른발을 내디디면 뒤에서도 오른발, 제가 왼발을 내디디면 뒤에서도 왼발, 그 거리는 불과 한 걸음 정도였습니다. 목덜미에 차가운 시선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도 그 소리를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계속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몇 분 뒤 숲 사이로 희미하게 철제 울타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경계였습니다. 그 울타리만 넘으면 관리 임도가 나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 왔습니까? 남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랜턴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 예순쯤 되어 보이던 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한 제 눈이 착각한 것인지 몰라도 랜턴에 비친 얼굴은 훨씬 젊었습니다. 50도 아니었습니다. 40 정도. 그리고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던 순간 머릿속에 오래전 회사 창고에서 우연히 봤던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인재산림관리원 실종, 수색 끝내 실패, 신문 속 흑백 사진, 희미하게 웃고 있던 관리원의 얼굴, 그 사진 속 인물과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신문 속 사진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회사 교육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던 기사였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한 산림보호구역에서 근무하던 관리원이 실종됐다는 내용.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들리는 안타까운 사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은 그 기사 속 사진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문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왜 아직 이곳에 있냐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제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났나?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당신, 겨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문에서 본 적 있습니다. 남자는 아무 표정 없이 서 있었습니다. 실종됐다고.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자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실종됐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기억을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는 제가 길을 잃은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전기를 사용했다는 것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다는 것도, 제가 뒤를 돌아보려 했다는 것도, 제가 말하지 않은 일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왜 도와주신 겁니까? 제 질문에 남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너머 어두운 산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나도 같은 질문을 했거든. 누구한테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말했습니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에는 이상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은 줄 알았지. 나도 자네처럼 지도 보고 나침반 보고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됐어.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길이 나를 놓지 않는 거였다는 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울타리가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산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안개 사이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검은 형체. 저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봤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봤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도와달라고 생각했지.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이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옆을 바라봤습니다. 정확히는 제 발밑을. 저도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발자국 옆에 있던 맨발 자국, 그 흔적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아까까지는 제 옆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타리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데려다 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같이 내려가면 안 됩니까? 제가 묻자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내려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왜요? 남자는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내려갔어야 했으니까. 그 순간 멀리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이번에는 숲 안쪽 깊은 곳에서 들렸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가! 짧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그 말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경고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불러도 절대 뒤를 보지 마.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몇 걸음 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순간 멈출 뻔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바로 뒤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온 목소리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부르던 목소리, 힘들 때 괜찮다고 말해주던 목소리. 저는 물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이번에는 남자의 목소리도 섞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처음 들었던 이름 모를 목소리. 찾았다. 저는 걸음을 더 빨리 옮겼습니다. 뒤에서는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사각, 사각. 하지만 울타리를 넘은 순간부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같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것처럼 10여 분쯤 걸었을 때 임도 끝에 차량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던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뒤를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한 번만. 그 사람이 아직 있는지, 정말 제가 본 사람이 맞는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바로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전부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길을 잃었고 이상한 상황이 있었으며 다음 조사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함께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회사에서 오래된 자료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만난 그 산림관리원의 이름, 그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날짜, 그리고 실종된 위치, 모든 것이 제가 걸었던 그 구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실종된 날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사 자료실에서 발견한 오래된 보고서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자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마지막 무전 기록에는 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무전 기록의 마지막 내용, 그것은 제가 그날 산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거기 혼자 있지 마. 다음 지시를 주시면 파트 2부터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저는 한동안 자료실 의자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기 혼자 있지 마.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그날 산속에서 들었던 모든 소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무를 두드리던 소리, 안개 속에서 들리던 발자국,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임도까지 데려다준 그 남자의 얼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산림 관리 기록, 실종자 이름, 마지막 근무 날짜, 그리고 무전 기록.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같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숲, 흔들리는 랜턴 불빛, 그리고 울타리 앞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남자의 표정. 가장 이상했던 것은 무섭다는 감정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저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밖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며칠 동안 저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겪은 일을 단순한 길 이름과 장비 오류로 정리했습니다. GPS 오류, 휴대전화, 시간 오류, 산속에서 느낀 공포로 인한 착각.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산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찍었던 사진, 그날 카메라에 남아있던 마지막 사진입니다. 회사 직원이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 확인해준 파일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검은 형체가 있었습니다. 처음 봤던 바로 그 모습.
그런데 확대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검은 형체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랜턴을 들고 있는 사람. 제가 만난 산림관리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것은 사진의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31분. 제가 아직 공터에서 길을 잃기 전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저는 이미 그 남자를 만난 뒤였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기억하는 순서가 틀린 것은 아닐까? 사람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지면 기억이 뒤섞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장면을 실제보다 길게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짧게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날 제가 겪은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일부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다시 산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추가 확인 조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상한 흔적과 GPS 오류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팀장님과 다른 직원 2명이 함께 갔습니다. 저는 다시 그 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길, 같은 나무, 같은 계곡,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장소와 실제 지형이 조금 달랐습니다. 분명히 있었던 돌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오래된 울타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님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곳이 있었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다 오후 늦게 저희는 오래된 나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껍질에는 희미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3줄. 제가 봤던 그대로였습니다. 팀장님이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긴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분명히 사람의 흔적을 봤습니다. 맨발 자국도, 검은 형체도,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돌아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장소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아직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저를 도왔는지, 왜 마지막까지 산 밖으로 보내려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신문 기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된 산림관리원은 마지막 근무날 혼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동료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료의 이름은 기사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자료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무전 기록을 남긴 사람. 그리고 그날 산에서 실종된 또 다른 사람.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에서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산속에서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날 저를 따라오던 존재,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경고받았던 이유, 그리고 그 산이 오랫동안 숨기고 있던 진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난 산림관리원은 저를 붙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서 저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들었던 수많은 목소리 중 하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실종된 2사람, 그중 한 명은 저를 밖으로 데려다 준 사람,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제가 듣고도 확인하지 못했던 목소리의 주인.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산에서 제가 마주친 것은 단순한 길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그곳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산림관리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망치라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개인적인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오래된 기록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도서관, 산림관리소, 오래된 신문 보관 자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틴네트 사건의 전체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약 20년 전, 제가 갔던 그 산에서 2명의 산림관리원이 실종됐습니다. 한 명은 제가 만난 남자, 이름은 박성호. 당시 41살, 산림보호구역 관리 담당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름은 최영진, 박성호 씨와 같은 팀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불법 벌목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도 그 지역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성호 씨가 마지막으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누군가 있다. 그리고 몇 분 뒤 다시 한번 무전이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성호 씨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최영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혼자 있지 마. 그게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수색대가 며칠 동안 산을 뒤졌지만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위치. 그곳은 제가 갔던 장소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지도를 펼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돌탑, 제가 봤던 울타리, 제가 걸었던 길, 모두 지금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지나면서 지형에서 지워진 것처럼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그 산에 있었습니다. 안개가 가득했고 저는 혼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랜턴 불빛이 보였습니다. 박성호 씨였습니다. 그는 그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 아래쪽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누군가가 그랬으면 했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날 나도 기다렸어. 누군가 와서 나를 데려가 줄 거라고. 그 순간 꿈속에 안개가 조금 걷혔습니다. 그리고 멀리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최영진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성호 씨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나간 줄 알아.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 나갈 길을 찾는 사람, 그리고 이미 나갔다고 믿는 사람.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젖은 흙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발자국 하나, 맨발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기억해 주길 바랐던 것 아닐까.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산 근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구에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바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멀리 숲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저는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얼어붙었을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서서 들었습니다. 탁! 그리고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성호 씨인지 아니면 그 산에 아직 남아있는 누군가인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기억은 밝혀내는 것보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후 저는 몇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혼자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익숙한 장소라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동 경로를 알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면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을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생긴 감각, 긴장해서 생긴 두려움.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본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위험을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날 산에서 제가 살아 돌아온 이유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길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날 제가 아버지 목소리에 이끌려 뒤를 돌아봤다면, 만약 그날 그 경고를 무시했다면,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잊히지 않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 산속에서 만난 한 사람의 마지막 마음입니다. 자신은 돌아가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만큼은 돌아가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 그날 이후 저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둠도 아니고 혼자라는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비 오는 가을밤이면 창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탁! 나무를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 예전에는 그 소리가 들리면 온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혹시 누군가 아직도 길을 잃은 채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누군가 아직도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마디 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